2021년 10월 1일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카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초에 매우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오버슈팅된 변동성이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매물대 구간들, 이런 주요한 매물대 구간들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원래 이런 저항 구간들은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돌파를 해야 진짜로 돌파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작은 이렇게 더블 라인 돌파, 이런 더블 라인에 돌파를 했을 때 충분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롱 베팅 거래를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상승해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해서 트렌드 라인과 고점을 동시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라인과 고점을 동시에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역시도 신뢰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두 번째 고점 라인을 또다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한 모습 역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큰 구조들의 매물대 라인들, 라인들 역시도 이제 이런 라인들은 정말 예전부터 상승되어 있었던,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요 넥라인 매물대거든요. 넥라인 매물대 영역까지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작은 정도의 매물대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대 라인들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라인에서 딱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서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이제 거래를 했었고, 이제 47.15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야를 잡아서 47.5에서 털어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막힐 만한 자리에서 막혔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의 흐름들을 계속 연쇄 반응들을 만들어내줬고, 고점 돌파하고 트렌드 라인 돌파하고 단기적인 매물대 영역을 돌파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을 다 받아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장기 구조의 매물대 영역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냐면은 전체적인 큰 구조에서의 피보나치 0.618자리입니다. 보통은 이제 목표값을 잡을 때 0.618부터 이렇게 786 정도 되는 사이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목표값으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값의 최하단부에 어느 정도는 닿아서 목표값 정도는 채워주고 내려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이 단기 구조에서의 피보나치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단기 구조의 피보나치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이제 여기서 지우고요. 단기적인 구조에서도 0.886짜리 여기서도 이제 딱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 구조 상황에서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난 상황, 요 매물대 정도에서 걸렸으면은 딱 그 피보 비율상으로도 알맞은 자리였을 텐데, 비율상으로도 아주 적절하게 잠시 어느 정도는 저항이 나올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고, 지금 이러한 중요한 저항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서 단기 맞는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라인들 그래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이 뚫린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분석법, 지금은 이제 추세와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했던 거고, 다른 세부적인 분석법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제가 이제 지난번 브리핑 영상에서 이제 이때였죠. 그때의 움직임이 아마 요 시기였습니다. 이때였었고, 이때 아마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런 움직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여기 RSI 지표가 요렇게 공동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MACD에서도 이제 음봉 MACD가 음봉선이 만들어져도 이제 이게
딱 다이버가 아니라 정상적인 궁둥이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딱 그런 모양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반응이 더블라인 돌파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 긍정의 시그널까지 장대 양봉까지 튀어나와서 오늘의 한 15% 상승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일봉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봉에서도 MACD도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MACD에서도 완전하게 시그널을 보여줬었죠, 일봉에서는. 그래서 MACD 자체가 세네 번에 걸쳐서 이런 상한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것 같다고 예상을 했던 게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이에요. 볼린저 밴드 입장에서,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하단부를 한번 뚫리고 올라오면서 다시 재차 하단부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만들어지면서 중단부를 뚫고 지금 표준편차 1 구간까지 도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다. 단 그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의 측면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의 흐름이 보여질 만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다, 뭐 어떤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이 터졌다고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나올 만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볼린저 밴드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뚫었을 때는 한 번 더 조정을 다시 한번 뚫는 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한 번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상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적절하게 잡아서 롱 베팅을 들어가서 그 다음 큰 수익을 잡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지,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이거를 따라붙겠다고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한 거래니까 최소한 이 다음 변동성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략 한 10월 중순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 뭐 한 빠르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늦으면은 뭐 한 10월 중순쯤 정도가 됐을 때 그런 구간 내에서 변동성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구간들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을 기다렸다가 기초회의법에 근거해서 이제 시그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숏자리를 보느냐, 그건 절대 없습니다. 숏자리는 지금 크게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갈 만한, 이런 자리에서 쭉 끌고 갈 만한 그런 큰 숏자리는 안 보이고, 단기적으로 그냥 15분 차트, 5분 차트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단타형으로 이런 식으로 칠 만한 그런 자리들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데에 큰 시간 소모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으니까 기다렸다가 재차 다시 상승할 때 그때 롱을 타는 게 더 효과적인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제 6월 중순의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트렌드 라인들을 전부 다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하락장을 돌파하는 것인가? 하락장을 돌파하나? 막 이런 느낌들을 다 돌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모든 고점을 다 뚫었었단 말이죠. 모든 고점을 다 뚫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상승으로 이제 하락장 끝이라는 뭐 느낌으로 다가갔었는데, 이때 지켜주지 못했던 게 일단 4시간의 중단선,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지켜줘야 됐었던 4시간의 중단선을 1차적으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켜주지 못하고 리테스트 시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또 빠졌죠. 그래서 4시간 중단을 계속 맞고 떨어졌었던 모양이고, 일봉에서도 봤을 때는 여기서 일봉의 중단선마저도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뚫리면서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장기적인 하락 침체의 길을 맞이했었던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제가 늘 얘기했던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긍정의 구조를 형성을 해야 재차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이 늘 제가 강조드리던 말씀인데, 큰 상승 이후에 긍정의 구조 형성, 그리고 그 고점을 뚫는 큰 상승, 이때부터가 찐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도 언제든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 영역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찐 상승, 제가 늘 얘기했었던 찐 상승, 방금 전에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도 찐 상승은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수렴 구조를 만들고 일정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가 진짜 찐 상승이다. 전고점을 64K 이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점에서 현물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중요한 주봉의 22평선을 살렸어요.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어요. 이동평균선은 명확하게 딱 찔러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붕 떠가지고 지지 이렇게 됐다고 반등이 나왔다고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찌른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봉이 이런 식으로만 마감을 한다면 장악형 캔들로 마감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캔들적인 프라이스 액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를 50만K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강하게 벌어진 이격에서 어떠한 수렴 구조를 만들면서 긍정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고 이 지지가 정확히 되면서 재차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지는지가 지금부터는 관건입니다. 지금 좀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아 이거 정말 휩쏘구나, 상승은 끝이구나 라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절대 이 세상에 돈 못 버는 방법인 거고, 지금 어떤 식으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지지를 어디서 받고 어떠한 시그널적인 모습을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일봉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일목구름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은 구름대 영역을 헤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변동성이 방향성이 나오는 흐름은 아닌 거고, 이 구간을 상방으로 뚫어야 이제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목 측면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후행스팬이 이제 캔들의 아래에서 이렇게 쭉 끌려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캔들 위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살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조정 후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조정 후에 뭐 올라가지 못해도 횡보만 해도 얘가 지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 일목 관점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주봉은 아직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주봉이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횡보만 해도 얘가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구름대가 있잖아요. 구름대가 있으니까 여기 구름대 라인 상단을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구름대를 빠져나오면서 또 상단을 이렇게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제 일목 관점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보여지고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다라는 게 그런 긍정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쭉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구름대 하나를 뚫고 내려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 형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다. 지금에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얘도 지금 볼린저 밴드에 하단부를 찍고 쭉쭉쭉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표준편차 1에 하단부에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와서 중단부를 강하게 뚫고 올라와서 표준편차 1의 상단부에 저항을 받고 다시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 주봉의 중단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지금의 영역, 아까 전에 했었던 제가 매도를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도 표준편차 1의 지금 딱 상단부 구간에 도달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이제 49K 라인이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뚫어줘야 전고를 뚫어줄 수 있는 모습. 그러면 당연히 일봉의 표준편차는 뚫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표준편차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상단부를 터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모양새. 그리고 터치를 하면서 잠시 조정을 받고 수렴 구조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그 볼밴을 뚫고 볼밴을 늘리면서 이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만은 없는 게,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주봉인데 스토캐스틱이거든요. 소파동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모양새냐면은, 이게 이렇게 고점을 뚫는다고 해도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스토캐스틱이 파동이 이런 식의 흐름 만들면서 쿵 하고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주의해야 됩니다. 중파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정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중파동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준다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렴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 또 보아야 되고, 대파동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그 상황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을 찾는 것 중요하겠고, 파동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랫사에서도 공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 만들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일봉의 중단선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봉의 중파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엉덩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되면은 중기적으로는 일본 차트에서의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대파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슬슬 엉덩이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리들처럼 강하게 숏을 길게 끌고 갈 자리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이제 요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요런 자리에서 숏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파동이 아마 요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숏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숏은 이렇게 파동이 머리를 위로 틀고 있을 때, 숏이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매매다. 라는 것이 지금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차트에서는 이 평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만들어줄 것인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모양새라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어떤 식의 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일봉 2평 그리고 4시간봉 2평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지표들이 위로 이렇게 트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살살살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을 때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의 대응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크게 1, 2, 3, 4, 5 그리고 1, 2, 3 ABC, 새로운 ABC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니까 너무 지금 아래서 못 잡았다고 해서 너무 따라타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최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 시그널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시장은 절대 두고 가지 않는다 라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은 끝. 아까 제가 카톡방에다가 마디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그려놓고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게 마디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강하게 장대 음봉이나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이 장대 양봉이 끝나는 가격대, 여기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끝나는 가격대 이런 라인, 그리고 이런 희소성이 나왔던 이런 라인, 그리고 고점 라인들,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와서 끝나는 이 라인들, 이런 라인, 그리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끝나는 이런 라인, 그리고 또 찾아보면은 그런 라인들이 있겠네요. 특별히 더는 보이지 않고 일단 지금 보이는 요 모습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차트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것이 끝나는 그 구간에서 저항이 되거나 또는 지지가 되거나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는 가격대인데, 그걸 마디가라고 합니다. 마디가. 요런 라인에서 쭉 이렇게 마디가 형성이 돼서 쭉쭉쭉 매물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 요런 고점 라인은 당연히 주요 저항 구간이면서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는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거고, 요런 마디가 라인들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요런 마디가 라인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것도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라인이 뚫린다고 해서 지지 라인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는지, 어떤 조정을 줄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조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만들어지는 흐름이 어떤 식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브리핑은 진짜 끝.